안녕하세요. BLM이 이미지 진짜 잘 이해하는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볼 사기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됐다. BLM 하면은 라바가 제일 아마 대표적일 텐데요. 뭐 라바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사한 많은 모델들은 보통 저 그림과 같이 생겼는데 이미지를 받는 클립, 뭐 시글립으로 대표되는 비전 인코더, 그리고 그거를 이제 LLM 그 임베딩 벡터로 투사해주는 프로젝션 레이어,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리스닝을 진행하는 LLM,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가 엄청 대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그냥 인풋이 이미지와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뭔가 아무리 다양한 태스크를 데이터로 만들겠다고 해도 사실 결국에는 이미지가 들어가는 데이터의 형식은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로 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공통적으로 꼽는 문제가 이게 아무리 뭐 다양한 이것저것 시켜도 결국에는 렌스 캡셔닝과 다를 게 없다라는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실험도 많았어요. 얘가 진짜로 이미지를 보고 대답하는 게 맞는가 해서 이제 이미지 대신에 그냥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캡셔닝이라던가 좀 댄스 디스크립션 같은 걸 넣어주고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도 질문에 대답을 잘 하거나 뭐 이미지를 넣어줬을 때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 결과를 보면은 사실 뭐 비전 인코더로 이미지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어쨌든 이제 이미지를 직접 넣어주면 당연히,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은 사실 말로 설명해주는 것보다 대답을 잘해야 할 텐데,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걸 보면 아직은 BLM이 이미지를 그렇게 막 사람처럼 잘 이해하고 있진 않다라는 결론을 좀 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만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비전 태스크, 뭐 예를 들면 세그멘테이션이라던가 아니면 뭐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그런 류의 뭐 옵티컬 플로우 뭐 이런 태스크도 있는데, 이런 게 트레이닝할 때 잘 쓰이기도 어렵고 잘 쓰이지도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되게 티피컬한 이제 BLM의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블링크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 블링크가 말하고 있는 거는 제목과 동일하게 이제 BLM이 정말 비전 언더스탠딩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가를 실험해 보기 위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을 모아봤다, 그런 취지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태스크들이 모여 있는데, 좀 보자면 이제 블링크라는 건 뭐 깜빡거리다 그런 뜻이죠.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그거는 뭐 밑에 적혀 있는 것대로 여기 이제 모여 있는 어떤 비전 태스크들은 사람이라면 그냥 눈 한번 깜빡할 시간에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과제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이제 좀 잘 분류를 해서 새로운 멀티모달 LLM 벤치마크를 만든 건데, 이제 총 14종으로 쪼개놨고요.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픽셀 레벨의 어떤 추측이 필요한 태스크부터 뭐 바운딩 박스 레벨 또는 이미지 전체 레벨을 봐야 되는 태스크, 그리고 또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뭐 데이터 익스트랙션만 필요한 레벨에서부터 아주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까지 이렇게 나름의 분류를 해서 14종의 비전 태스크를 모아놓은 새로운 이제 그 벤치마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결국에는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고 한들 사실 BLM에 들어가는 형태 자체는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런 걸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해요. 우리가 기존 것들과 뭐가 다른가 해서 처음 말하는 게, 원래는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만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주얼 프롬프트라고 들어가는 이미지에 직접 마킹을 해줍니다. 여기 사진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단순히 말로 이제 그림의 어떤 부분이 뭐 비슷한 질감, 색깔을 갖고 있냐라고 하다기보다는 그림의 여러 지점에 점을 찍은 다음에 이 점들의 지점 중에 뭐 어디가 더 비슷한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미지에 기반한 뭔가 프롬프트를 줄 수가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은 뭐 아주 일반적으로 뭐 바운딩 박스를 직접 쳐서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선택지로 이미지를 줘서 뭐 이 빈칸에 들어갈 이미지 둘 중에 뭐가 더 적절한가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텍스트가 아니라 어떤 시각적인 프롬프트를 추가로 준다라는 것을 일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잘하면은 이런 시각적인 프롬프트를 더 잘 이해한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BLM이 좀 더 비전 쪽을 잘 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BLM의 QA 페어들은 좀 시각적인 어떤 인식 정도 수준의 그런 과제들만 있었다고 하면 여기서는 뭐 3D 리즈닝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depth estimation도 3D 리즈닝의 일부죠. 아니면은 geometric understanding, 그러니까 기하학적 구조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식 아니면 뭐 이미지 상에서 뭐 어떤 점들이 좀 비슷하다고 하는 좀 더 2D에서 나아간 좀 더 이해가 풀기 어려운 그런 비전 태스크들로 이제 보강을 했다고 또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 사실 이 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바이올린의 튜닝이 뭐가 더 맞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거 사실 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거 기계랑 사람이 이거 갖고 대결하면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가지고 오면서 이런 거 이제 비겁하게 인간 혼자 공부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순수 해석 능력으로 붙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데이터셋 중에서 사전 도메인 지식 없이도 그냥 그 이미지만 보고도 몇 초 내로 대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태스크들만 선택했다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해야 이제 어떤 LLM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이제 이미지를 보는 능력을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했는데 물론 대답 자체는 텍스트로 나오겠지만 이제 선택지가 뭐 이미지가 여러 개가 그러니까 인풋으로 이미지가 여러 개 주어진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뭐 설명을 해야가 아니라 이 두 이미지 중에 뭐가 더 올바른가 라는 식으로 아웃풋 자체는 텍스트지만 선택은 뭐 이미지 중에 한다고 이런 식으로 좀 변주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우리는 기존 이미지 텍스트 페어와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사실 14개밖에 없으니까 좀 하나씩 보자면은 일단 가장 먼저 비주얼 커레스폰던스라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1번에 해당하는 어떤 지점이 A, B, C, D 중에 어딘가 비주얼적으로 매칭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relative 뭐야 저거 reflectance라고 해서 이제 뭐 색깔이라던가 뭐 반사되는 빛의 색깔 이런 거를 비교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relative depth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이 지점과 이 지점 중에 뭐가 더 화면에 가까이 있는가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있고 또 spatial reasoning 이건 사실 아까랑 비슷한데 이것도 좀 공간적인 추론이죠. 뭔가 어떤 물체가 어떤 물체 뒤에 있는가 뭐 옆에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태스크가 있고 또 multiple reasoning은 하나의 어떤 물체나 구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 방향에서 찍은 사진들을 주고 이 카메라가 어느 쪽으로 회전을 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뷰 리즈닝이라고 하고 직선은 뭐 퍼즐이겠죠. 그래서 뭐 이것도 사람이 보면은 그냥 바로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쉬운 태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보자면 이제 이 이미지가 이제 어떤 스타일과 더 비슷한가 하는 뭔가 화풍에 관련된 질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를 치긴 치는데 어느 게 더 잘 쳐졌냐 그러니까 뭔가 되게 스트릭하게 어떤 특정 오브젝트의 위치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도 있고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GPT도 잘 못하는 카운팅 문제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더 진짜 같냐 이런 거 판단하는 문제도 있어요.
또 이제 IQ 테스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냥 Visual Similarity, 단순하게 이미지적으로 뭐가 더 그냥 비슷한가. 그리고 이제 Semantic Correspondence라고 해서 뭔가 의미론적으로 일본과 비슷한 거는 보면은 자전거기 때문에 왜 비지 사람이? 네, 뭐 자전거 위쪽이니까 비슷하게 부른 거? 아무튼 이제 이런 뭔가 의미론적으로 이제 비슷한 걸 찾아내는 문제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기능적으로 이제 어떤 도구의 어떤 부분이 다른 도구의 어떤 부분과 유사한가, 이런 거는 정말 쉽지 않겠죠, 사실. 그래서 이런 14개의 어떤 태스크들을 분류를 해서 이제 모아놓은 이제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GPT가 못할 만한 거 모아놨으니까 이제 사람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자 해서 메인 결과만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제일 이 휴먼이라고 적힌 걸 보면은 다 이제 95, 95, 96, 93 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쉬운 태스크인 거죠, 사람한테. 근데 보시면은 오픈소스는 사실 당연히 못할 것 같고, 뭐 GPT 계열을 보더라도 이제 GPT-4가 4 기준 이제 60, 뭐 59, 51 막 이렇게 거의 하나의 태스크 빼고는 60, 5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쉽게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비전을 잘 이해한다면 정말 깜빡할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여전히 못하는구나. VLM이 이미지를 잘 못하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을 보고 제가 처음 한 생각은 VLM이 잘한다더니 생각보다 허점이 많구나. 이거 거품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는데요. 이제 뭐 밑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걸 보고 아니 뭐? 연구할 것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정리해 준다고? 하고 생각하는 그런 고수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 교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잘 못하는 게 확실하니까 이걸 좀 개선할 방법을 고민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준영이를 포함해서 한 3명이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좀 간단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사실 VLM이 더 잘 보게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아 보이진 않았어요, 처음에. 근데 좀 든 생각이, 기본적인 구조를 봤을 때 어쨌든 LLM 자체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 토큰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비전 토큰 인풋에 대해서도 아웃풋이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그러니까 그 텍스트 프롬프트 이후에 생성하기 시작하는 부분들만 보통 답변으로 떼어서 쓰고, 이미지 토큰이 들어가서 내뱉는 토큰들은 안 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미지 토큰이 들어가서 LLM이 나름의 뭔가 작용을 해서 내뱉은 건데 이걸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토큰을 가지고 뭔가 막 소타 비전 모델처럼 잘하진 않더라도 뭔가 그 들어간 이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전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2-3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비전 태스크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여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분류해 본 거는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포스 에스티메이션, 둘 다 어떤 이미지에서 특정한 위전을 포착을 하고 그 위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라벨링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저 비전 태스크 모듈이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쓸 거는 이거 다 합숙시킨 다음에 비전 태스크 버리고 VLM 파트만 쓸 거기 때문에 비전 태스크 모듈이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게 큐포머라고 써있긴 한데 사실 트랜스포머 디코더 구조에 러너블 쿼리가 들어가는 단순한 형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의 인풋 토큰에서부터 나온 랭귀지 모델의 아웃풋 토큰을
이제 비전 태스크 모듈 인풋으로 넣고 이제 러너블 쿼리를 같이 넣어가지고 나온 이제 쿼리별 이제 또 토큰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그 리니어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뭐 만약에 오브젝트 디텍션이면 그 쿼리 하나마다 토큰이 하나 나올 테니까 그 아웃풋 토큰 하나마다 이제 또 리니어를 태워서 뭐 바운딩 박스 좌표랑 뭐 라벨링을 뽑아낼 수도 있겠고 뭐 퍼스 에스티메이션도 사실 똑같죠. 바운딩 박스가 좌표가 이제 상하좌우 이렇게 4개라면은 퍼스 에스티메이션은 뭐 점으로 찍어서 뭐 2개로 줄인다거나 하지만 뭐 라벨링 하는 방법도 비슷하고 해서 이렇게 좀 큐포머를 위해 살짝 얹어서 대신에 이제 원래 큐포머라고 하면은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 엄청 많이 쌓고 그러는데 뭐 한두 개만 쌓아서 대충 그럴듯하게만 하게 만들자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원래는 LLM에 얹어야 되는데 저 모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일단 테스트하려고 이제 그냥 클립 태운 다음에 위에 한 디코더 레이어 한 한두 개 정도 해가지고 에폭 한 20번 돌려본 건데 뭐 사실 나름 괜찮죠? 사실 뭐 이렇게 막 엄청 중복되게 찾기도 하고 하지만 뭐 우리가 바라는 거는 엄청나게 막 소타모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좀 더 그래도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걸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돌려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오고요. 코스트 에스티메이션은 안 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절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내는 저런 식의 태스크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요거 OCR도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똑같거든요 원리가. 그러니까 텍스트가 있는 곳을 찾아서 그 텍스트를 뭐 단순 라벨링은 아니긴 하지만 그 텍스트를 익스트랙션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큐포머를 위에 얹어서 이런 거를 좀 더 추가로 학습시킨 다음에 그거 로스를 이제 BLM에 넣어가지고 좀 더 이제 BLM이 이미지를 잘 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와는 다르게 뭔가 아웃풋이 이렇게 이렇게 딱딱 나눠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는 아웃풋이 픽셀 단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걸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무거우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유넷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진짜 단순하게 그냥 어쨌든 이미지 패치별로 토큰이 나오니까 그거 다시 이제 원래대로 배치해가지고 이제 MLP 좀 태워가지고 이제 원래 이미지 사이즈로 복원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뭐 그거의 각 밸류들이 이제 GT depth estimation 값이랑 같게 또는 segmentation 클래스랑 같게 또는 이제 optical flow라고 그 각 픽셀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 방향을 예측하는 게 있는데 또 그런 것들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segmentation, depth estimation 그리고 요게 optical flow인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뭐 축구 선수가 뛰고 있는 그림이면은 몇 초 뒤에는 이제 뛰고 있는 방향으로 이제 다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픽셀이 다음 씬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 그런 거를 이제 픽셀마다 예측하는 태스크예요. 그래서 이것도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지금 제가 하고 있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느꼈나요가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BLM 라바를 비롯해서 아직 소타 비전 모델들에 비해서 잘 못 봅니다. 인간이 0.5초 만에 푸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런 걸 모아놓은 벤치마크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걸 좀 개선해 보려고 해보고 있는 중이고 아주 우수한 팀원들과 함께 하고 있고 또 이제 이거는 좀 격가지긴 한데 저희 모두 이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연구할 태스크가 이렇게 많다니 너무 행복하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좀 잘 뭔가 워크로드가 많아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넣어봤고요. 그래서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저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VLM이 텍스트랑 이미지랑
이게 학습이 되는 거니까 뭔가 시메틱과 관련된 태스크들을 좀 더 잘 잡고 오히려 약간 지오메트리나 아까 말했었던 뭐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못할 것 같거든요. 사실 뭔가 이렇게 나오는 거 논문 좀 봤는데 뭔가 뎁스나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 거 보면은 약간 멀티뷰나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오는 거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질문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나 아니면 진짜 멀티뷰 그런 그 크로코라고 그 멀티뷰 그 크로스뷰 컴필레이션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매칭을 시킨다던가 그래서 뭔가 이 친구가 지오메트리 컨시스턴시를 좀 더 가져가게 하는 약간 사실 뭔가 VLM 훈련시킬 때 그런 시메틱 같은 정보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쪽을 조금 더 훈련시켜보는 것도 재밌어 보이는데 혹시 뭐 그런 쪽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 네, 그것도 사실 너무 좋은 생각인 게 사실 세 번째도 있는데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건 아까 말했고 그게 실제로 되게 메인 그 태스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언급은 안 했지만 멀티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이제 비주얼 코레스폰던스를 비교한다거나 하는 것도 이제 구상되어 있는데 완벽하진 않아서 일단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제가 구현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뭐 아무튼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안 꽂혀? 나도 돼. 꽂는다.